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5월 6일 목요일 오전입니다. 오늘 보니까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내일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인사청문회를 마쳤죠. 5명 장관 후보자 중에 야당은 임혜숙, 박준영, 노형욱 후보자는 절대 안 된다 라고 그야말로 선을 분명히 긋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에서도 또 보면 민주당에서도 곤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합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임혜숙 후보자 같은 경우는 여자 조국이란 말을 듣고 있고, 박준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 와이프가 뭐 1,500개인가요 도자기가? 그래서 누가 그랬죠. 아니 궁전을 차리는 줄 알았다. 뭐 노영욱 후보자도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 중인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물론 이 정부 들어서 행안부 장관을 거쳤습니다만은 행안부 장관 할 때는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니까 김부겸 후보자 같은 경우는 32차례 세금을 내지 않아서 체납되어서 32차례 그 자동차가 압류 처분되었던, 그러다 보니까 김부겸 후보자도 조금 전 10시에 청문회 시작하면서 일단 공직자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다만 그게 이제 96년부터 2003년까지 본인이 그 당시 이제 한나라당 그쪽에 있을 때 상당히 어렵고 힘들 때 와이프가 사업한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빚어진 것 같다라고 이제 고개를 팍 숙였습니다. 갑자기 이제 그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보니까 임혜숙, 박준영, 그다음에 노형욱 후보자 중에 누가 과연 탈락할 것인가? 누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 철회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진 사퇴의 그런 흐름을 잡겠죠. 잠담은 아니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고집스럽게 또 야당 패스하고 30번째, 31번째, 32번째 야당이 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가운데 일방적으로 임명할 것인지, 국무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국회에서 표결합니다만은 지금 민주당 등이 180석이 넘는 그런 상황에서 김부겸 후보자 이런저런 해도 표결해서 통과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4.7 보궐선거에서 41대 0의 참패를 당하고도 문재인 대통령은 전혀 변하는 것이 없구나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야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고집스럽게 그와 같이 임혜숙, 박준영, 노형욱 후보자를 갖다 임명하고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를 갖다가 임명하는 것이 야당 입장에서는 100번 좋은 거죠. 당장 내년 3월 9일 이제 불과 이제 10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10개월밖에 안 남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여전히 고집 피우고 그야말로 내로남불의 절정을 이룬 가운데 전혀 반성할 줄 모르는구나 라는 국민들의 부활을 더 지르게 되겠죠. 사실 문재인 정부 출범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공약이 있죠. 공직자 절대 불가 5대 사유,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세금 탈루, 병역 면탈. 그 이후에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2가지 조건을 더 붙였습니다. 음주운전, 성범죄. 이제는 더 붙여야 될 판입니다. 박준영 후보자 같은 경우 밀수 금지 이런 거. 자, 그런 가운데 지금 이번에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임명된 이철희 정무수석 비서관은 야당 김기현 원내대표나 주호영 전 원내대표 찾아가서 폴더 인사라고 그러죠. 90도로 고개를 푹 숙이고 선배님 또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는 같은 고려대 선후배라고 선배님 밥 좀 사주세요 라고 이제 재롱을 떨면서 그야말로 낮은 자세를 갖다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귀엽죠. 그러니 정무수석이 저러면 좀 변하는 거 아닌가? 라고
약간 헛된 희망을 갖는 것 같은데 결국 아무리 정무수석이 그래 보아야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 말짱 헛거죠. 그런데 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바뀌지 않는 것이 좋으니 이 어찌합니까? 예, 그런 가운데 지금 오늘 제목이 제가 지금 보면은 청와대에다 나프탈린 좀약을 보내야 된다. 나프탈린 좀약을 보내야 된다라고 제가 제목을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고등학교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3학년 때 은사님이셨던 분이 계십니다. 고등학교.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를 떠나서 좀 어느 이제 교장 선생님 하고 계시고 정년을 하시고도 지금 보면 이런저런 그 고등학교에서 이제 보면 교장 선생님 하시면서 또 끊임없이 원래 국어 선생님이세요. 글을 갖다가 이제 쭉 기고하시고 또 늘 저의 황태순 TV를 갖다가 봐주시면서 많은 격려와 또 좋은 글을 많이 보내주십니다. 이번에 마침 보니까 이제 이 어른이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보면 이거 좀스럽고 민망스러운 일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좀이라는 게 뭐냐? 사람 눈에 쉽게 뜨이지 않는 아주 작은 곤충으로서 뭐 등등등등등. 근데 이 좀을 갖다 말씀하신 이유는 2200년 전에 진시황에게 갔다가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된 한비자라고 있습니다. 한비자 49편이 오두편인데 이 두라는 것이 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즉 석가래를 갖다가 좀 먹고 기둥을 좀 먹고 해서 결국 나라를 무너뜨리는 그 조그마한 정말 좀스럽기 짝이 없는 그 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옷도 갉아먹고 그래서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방네 그 좀약 파는 아저씨들이 좀약 사세요, 나프탈린 좀약 사세요 얘기했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청와대는 물론 지금 이철이 정무수석 비서관 같이 나름 뭔가 변화를 꾀하려고 애쓰는 분도 있습니다만 이미 문재인 대통령 본인부터 좀에 팍 쓸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어른, 우리 고등학교 때 은사님께서 보내주신 그 대목이 참 보니까 이게 일반 우리 장삼 이사들이 느끼는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잠깐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이제 오두편, 그 한비자 오두편에 오두 5마리의 좀이 있다. 나라를 갖다가 갉아먹는 5마리의 좀이 있다. 첫 번째는 잘 들으시면서 이게 누구와 비슷한지 보십시오. 인의를 빙자하여 겉모습을 화려하게 꾸미고 교묘한 말솜씨로 당대의 법 질서를 어지럽히며 군주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곡하가세하는 인물.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조국입니다. 인의를 빙자하고 겉모습을 화려하게 꾸미고 법을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결국 여기서 군주라는 그 당시에는 이제 뭐 한비자 때는 군주를 표현했습니다만 국민들이라 보시면 되겠죠. 곡하가세의 대표죠. 두 번째 좀 벌레는 거짓말과 간사한 칭송으로 나라의 힘을 빌려 사리사욕을 채우고 나라의 이익을 버리는 담론을 떠드는 논객무리들. 기억나시죠? 누군지. 떠오르시죠? 누군지. 바로 김어준 같은 그러한 부류의 인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존벌레는 자신들은 절개와 지조를 지킨다고 하며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라에서 금지하는 법령을 어겨가며 호가호위하는 자들. 바로 386 운동권 친구들입니다. 세상을 자신들은 절대 선인 양, 마치 자신들은 하늘나라에서 백마 타고 온 천사인 양, 자기들은 하늘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인 양 하면서 상대방을 갈라치고 그야말로 멋대로 뭐 나라의 법이든 상식이든 어기는 그런 무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번째 존벌레는 자신들의 사제를 축적하며 군주의 측근에 서 있는 자들로 온갖 뇌물을 다 받고 권세 있는 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면서 남들은 전쟁터에 내보내면서 자신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는 무리들. 바로 이른바 청와대에 턱 걸려있는 춘풍 추상이라고.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라 했는데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상대방에게는 저 가혹하리만큼 냉혹하고 하면서 자, 나는 반미면 어떠냐? 미국 가지 않아도 된다.
이번에 김부겸 참 총리 후보자 그러군요. 그랬군요. 외국어 고등학교 등 그런 고등학교, 뭐 자립형 고등학교 자사고 보내면 안 된다. 그리고 자기네 애들은 보내는 이런 자들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존벌레는 불량 공산품을 만들어 백성들에게 팔며 값싸고 좋지 않은 그릇이나 상품들을 사들여 백성들에게 비싸게 팔아 폭리를 취하는 상공업자 무리들. 근데 이 상공업자가 아니라 이 대표적인 인물이 저는 박준영 후보자 같아요. 해수부 장관 후보자죠. 1,500개 갖다가 그 그릇 상품들 1,500개 사갖고 여기에서는 카페에서 파는 이러한 무리들. 즉 여기서 이제 보면 우리 그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남을 짓밟고 업신여기는 사람이 권력을 잡아 군림하고 또 무리를 만들어 자신들만의 세상에서 박수치고 춤추는 사람들이다. 비열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권력도 사고 명예도 사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며 사는 사람도 있다. 지연, 학연 등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그들만의 세계를 구축하여 부와 권력의 세습을 꾀하는 이들도 있다. 아시죠? 부와 권력, 조국 등등등등등. 또 뭐 윤양 떠오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네요.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세금 탈루, 병역 멘탈에 해당되는 이들은 고위 공직자가 될 수 없다는 5대 불가 원칙을 공언하였음에도 그것은 헛된 메아리가 되었다. 도덕적 흠결이 없는 국민들 위에 세상 사람이 다 아는 도덕적, 법적 흠결이 있는 사람들이 인데도 높은 벼슬자리에 앉아 국민을 위해 일한답시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겉으로 보면 신분 상승이나 부의 이동과 생산과 축적이 무제한으로 열려있는 것 같지만 힘없고 말 못하고 가진 것 없고 연줄 없는 착하디 착한 백성들에게는 영락없이 가재, 붕어, 개구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다. 정말 우리 그 선생님께 그야말로 정말 감사드립니다. 팔순을 갖다가 바라보고 계시는 그 선생님 보면은 제자를 갖다 끝까지 애프터 서비스 해주시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그냥 그들은 아니 어떤 근거로 그런 식으로 자신감을 가졌는지 지금은 저 국민의힘 부대변인이 되었습니다만 재작년에 김애령 당시 경기방송 기자가 이야기했죠. 대통령께서는 그 자신감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뭐 그 당시만 해도 평양도 갔다 오고 그냥 우쭐할 수 있었겠죠. 이제 저 하산길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 만약에 정말로 자신감이 있거들랑 김부겸, 임혜숙, 박준영, 노형욱 이 후보를 갖다가 임명 밀어붙이십시오. 그렇죠.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오히려 바뀌면은 국민들이 혼란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청와대 또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권 지난 4년 동안 나라를 이토록 어렵고 힘들게 만들어 놓고도 또 여전히 말도 되지 않는 교원 영색으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이들에게 나프탈린 좀약 보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